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여행이 크게 줄어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의 일본 취항이 축소 또는 중지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역사 문제를 수출 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수출 관련 이익단체들에 의해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90% 이상이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세컨 문화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천연재해에 노출되어 온 역사에서 돌출을 허용하지 않는 단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를 세컨이라고 합니다. 한일이 갈등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동해를 휘저으며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고 북한은 연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북중러의 대륙 세력은 한미일의 해양 세력에서 한일 양국을 이간질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정은만 바라보는 우리의 외교 정책 때문에 주변 4강 외교가 실종되어 동네북이 됐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보류하고 한국은 강제집행 절차를 보류하라는 미국의 중재는 일본의 거절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한일 양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양국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서 아베가 화가 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에 강경 대응함으로써 아베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우려가 큽니다. 중국은 손자병법을 인용해 약자의 강경 대응은 강적에 사로잡힐 뿐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한 민주연구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신복들에게 늘 말했던 갓근 이론이 성공한 것입니다. 남조선 정권은 머리에 쓴 갓과 같은 정부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끌어매는 두 개의 끈이 생명인데 한쪽은 미국이라는 끈이고 다른 한쪽은 일본이라고 하는 끈이다.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 갓은 입으로 불어도 벗겨져 날아가 버린다. 김일성은 반일 반미 감정을 부추겨 민족주의 가면을 쓰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적이란 미국을 배제하고 외세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김일성의 갓근 이론은 결국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는 전략으로서 반일 선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일 양측의 불안은 중국과 북한이 조할 일이라고 연일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1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국제정세 어두워 세국 정책을 고집하다 뒤늦게 일본을 견제한다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입니다. 당시 영미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국제정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반일을 한 것입니다. 조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 공백을 일본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영미는 실망과 우려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미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했습니다.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세계사의 맥락에서 본 망국의 원인입니다. 영미편에서 시간을 벌면서 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당시 조선이 가야 할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패권주의의 부활과 북핵을 막아야 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을 뽑아버렸습니다. 조선 말기의 잘못된 선택이 데자뷰 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역사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파국이 수도 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넓은 시야로 역사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일입니다.